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연료를 태울 때 발생을 하니까 연료를 안 태우고 기계를 돌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라든가 다른 기계에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뭐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1차적으로 배터리하고 관계가 생기고 조금 더 이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태양광 풍력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제일 쉽게 태양광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근본적인 단점이 뭘까요? 비가 오면 날씨에 이용을 따라서. 못해요. 더 화끈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태양광은 밤에는 안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태양광이니까 밤에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구름이 너무 많이 낀다, 햇빛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잘 안 되죠. 그죠?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건물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배터리만 꽉 채워 놓는 거예요. 낮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충전을 꽉꽉 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형 배터리를 흔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뜻으로 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려면 ESS도 같이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람개비가 잘 돌면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가끔 바람 안 불면 어떡해요? 바람이 안 부는데 갑자기 내가 수술 중이다. 그래서 막 전등불 켜놓고 장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수술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분다, 전기가 끊어지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하나 갖다 놓고, 큰 배터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계속 전기를 충전시켜가지고 쭉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전기 자동차나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배터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설치하면서 배터리를 또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또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앞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겠구나. 우리나라. 예, 거기에 굉장히 앞서서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죠. 한동안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였어요. 요즘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배터리 방식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리튬? 네.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요즘의 배터리의 대세죠. 그죠? 우리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요즘에 제일 성능 좋은 배터리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깔려 있어요. 드론 배터리도 리튬이라고 막 맞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제일 먼저 상용화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한 일본 과학자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바꿔놓은 발명품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해 와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나라,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특기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흔히 이제 NCM 배터리다라고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망가니즈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금속이 리튬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조가 되기 때문에 NCM 배터리라고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은 대신에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중국에서는 NCM 배터리는 우리나라만큼 잘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신에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비교적 가격이 싼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능이 약간 또 떨어지면 뜨냐, 그만큼 더 싼데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그렇지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더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따라잡혔어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아까 NCM 배터리의 주 재료라고 말씀드렸던 코발트를 전 세계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이 나라에서 혼자서 생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뭐 수도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지방에는 그 지방에 뭐 세력가가 있고, 그 동네에 세력가가 있지만 어떤 광산은 어떤 장군 한 명이 또 차지하고 있고, 어디는 뭐 조폭 같은 사람이 거기를 다 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 굉장히 정치 상황이 불안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해지느냐 안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코발트를 좀 싸게 사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 코발트를 못 사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근처에 오지 마. 일단 쟤부터 내가 처리하고 코발트를 팔든가 말든가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수급이 좀 불안정하네요,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코발트 가격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발트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도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온 변화가 세계를 우리가 평소에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그런 멀리 떨어진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수소에너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연료를 태우는 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료 중에 우리가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에서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연료가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안에 탄소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수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대신 뭐가 발생을 할까요? 물이 생긴다, 물이. 이게 신기하죠. H2O.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차 중에 수소차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를 태워서 가는 차는 아닙니다. 수소차는. 이거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일종이에요. 수소차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있어요. 전기로 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소를 연료로 써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요. 가는 원리는 전기차와 같아요. 그런데 일반 차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에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거는 전기로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주입을 해주면 그게 충전되는 듯한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주입을 해주면 그걸 태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기로 바꿔가지고 차를 돌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해야지 좀 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수소차는 지나가면서 막 물이 줄줄줄 나오나요? 그렇죠. 줄줄줄 나오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수증기를 이제 뿜어내면서 가게 됩니다. 그 물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뿜지 말고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진짜 아깝다. 뭔가 이렇게 뭐 마실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보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료전지차, 수소차에서 그 수소를 만들려면 수소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캐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소는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예? 뭔가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연료를 이용해서 만들든지 뭔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전기로 물을 지져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런 걸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일단 만들려면 또 전기를 또 전기를 써야 돼. 그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전기로 어차피 수소를 만들 거면 그냥 그 전기로 바로 전기차를 충전해가지고 가면 되지. 맞아. 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수소차에 넣으면 그게 전기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차가 굴러가고 이거를 귀찮게 왜 이러고 있냐. 바보들. 전기차의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수소차는 수소를 주입을 해주는 게 충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휘발유 주입하듯이 가스 충전하듯이 쭉 주입해주면 끝인 거예요. 더 큰 장점은 뭐냐면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전기차를 타보시면 전기차는 보통 요즘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를 타보시면 바닥이 약간 이렇게 높은 느낌이 들죠. 발이 닿는 데가 약간 높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 들죠. 앞에 바닥이 전부 전기 배터리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한 4인승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전기 자동차로 충분히 타고 다닐 수가 있지만 과연 뭐 트레일러 트럭 같은 거, 덤프 트럭 같은 거 이런 거를 과연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겁고 큰 차를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실어야 될 텐데 그렇죠.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차가 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나마 차는 그래도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포항에 가면 네. 포항의 제철소에 석탄대로 오는 배 이런 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엄청 큰 배가 있는데 그런 거대한 배를 과연 배터리로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얼마나 산천을 많이 쌓아야 될까?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 7, 8시간 타고 다닌 다음에 충전한다라고 하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한 7, 8시간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주는 게 전기차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배는 태평양에 한 번 뜨면 뭐 열흘씩, 20일씩도 그죠. 막 가야 되는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전기 다 떨어졌네라고 하면 어디서 충전을 합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전기차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소라는 이 물질을 그냥 가스 충전해 놓듯이 가스통에 가스 담아 놓듯이 연료통에다가 그냥 쟁여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을 오랫동안 많이 내야 되는 용도로 쓰기에 수소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기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닌다라는 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행기를 초월해 가지고 로켓을 수소로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 연료를 수소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수소의 장점입니다. 그 수소가 장점이 많잖아요. 네. 수소차가 좋거든요. 앞으로 수소차가 일단 나오고 더 발전돼서 수소 배도 나오고 수소 비행기도 나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의 한 가지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소 관련해서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우리나라가 1등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1등인데 그게 뭐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전 세계가 합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게 역으로 문제거리가 됩니다. 수소차를 많이 팔려면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전국에 많이 퍼져 있어야지 수소차가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인프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차 충전소 건설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수소차 충전소를 온 미국에 건설합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너 한국에서 돈 먹었냐? 우리 미국은 전기차를 잘하는데 너 왜 갑자기 수소차를 좋아해? 수소차는 한국이 세계 최고잖아. 수소차 타기 편해져봤자 한국산 자동차만 많이 팔리지 미국에 도움되는 게 뭐 있는데. 중국, 뭐 유럽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중국 사람이 중국에도 수소차를 널리 퍼뜨립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한국을 제꼈는데 전기차를 많이 해야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강대국 힘센 나라하고 이렇게 좀 짜고 우리 한 2, 3등 정도만 그 하겠다. 정도만 하자. 너희들이 1등 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수소차로 가도록 좀 몰아줘라. 같이 장사하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어요. 수소차가 잘 되려면 우리가 1등이다,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간다라는 것만 답이 아니라 이런 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대책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U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CCU가 뭘까요?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포집하고 탄소를 빨아들이고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 이야기도 했고 태양광 이야기도 했고 풍력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다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기후변화가 많이 시작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막 전기차 타고 다니고 수소차 타고 다니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다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나와 있는 게 줄어들진 않아요. 이미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도로 빨아들이는 기술을 개발해보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최고겠네요.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네. 그런 뜻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나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충청남도 보령 이런 데 가면 화력발전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돌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거 배출한 거 빨아들이는 것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보령에도 세계적인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빨아들여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 자체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 자체에도 또 연료가 들어갑니다.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또 뭐 전기를 써야 돼? 이러면 빨아들이는 것보다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더 배출 많이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를 정말 잘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런 기술이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정말 골치 아픈 문제로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다 칩시다. 그걸 잘 빨아들였네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털털 이렇게 털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네. 힘들게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리면 다시 날아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다가 둘 거예요. 그거를 이게 기체로 돼 있는데 무슨 쓰레기처럼 어디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철통 같은데 담아 놓을까? 근데 그러면 철통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철통을 이산화탄소 저장용 탱크를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게 또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어떤 방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아무데나 뿌리지 말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곳에 식물을 키우는 곳에 그냥 웬만하면 뿌리자.
그냥 허공에 아무데나 뿌리지 말고 식물을 키우는 데라도 조금은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뿌리자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추진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요. 예? 뭐 유조선 같은 이런 배에다가 가득가득 채웁니다. 큰 배에다가 채워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보낼까요? 호주로 보내요. 호주로. 멀리 호주까지 보내요. 호주에 보내면 호주의 광산이나 유전같이 지하에서 뭔가를 캐낸 곳 중에 그런 기체가 잘 새어나가지 않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부은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으면 이산화탄소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잘 담아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까지 배를 태워가지고 맞아. 싣고 가가지고 원유 막 써가면서 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돌아온다라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 버리는 것뿐인데, 그런데도 그 방법에 도전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 만큼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빨아들이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CCU 중에 마지막 글자 U, Utilization,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저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를 뭔가 유효한 걸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걸로 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뭔가 어떤 플라스틱 재료 같은 걸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진 플라스틱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거 돈 주고 호주까지 가가지고 버려야 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모양 별로 안 좋아도 뭐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네. 뭐 무게추로 쓸 수 있는 것만, 이런 거 종이 같은 거 날아가지 못하게 눌러두는 용도, 그런 거 쓸 수 있는 걸로만 만들어져 있어도 처분 방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 기후변화 문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용한 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막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자 어쩌고 막 난리는 안 쳐도 사람들이 다 서로 그걸 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유용한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나도 돈 벌래, 나도 돈 벌래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했던 어떤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하게 되겠네요. 이제 덜 할 수 있죠. 규제할 필요가 덜 하게 없어서. 되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있는데 역시 뭔가 고민스럽고 기술 개발할 것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멀고 국제 협력 같은 것도 중요하고 호주에 묻지 말고 어디에 그럼 묻어야 될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묻는 방법도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